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우리 국민대학교 권용주 교수님 모시고 자동차 A부터 Z까지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목소리가 샤우팅이 장난 아니시네요. 저희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원래 힘들수록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래요? 이제 쥐어 짜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리고 또 자동차 리뷰 방송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차라는 차는 거의 다 타봤어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차 매니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좋아요. 오늘 즐겁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하러 왔으니까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로 그 IAA 모터쇼. 요 얘기죠? 그렇죠. 뭐 그 IAA는 독일 말로 국제 모터쇼라는 얘기고, 네. 자동차 쇼죠. 네. 미넨에서 열린 거. 이제 그 얘기하러 왔어요.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한번 그럼 감이라도 잡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위상이라고 하면 네. 모터쇼 위상은 다 줄어든 지 오래됐어요. 왜 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원래 이게 그 모터쇼라는 게 전시 경쟁이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 차를 좀 봐주세요라는 작전이었는데 지금은 새 차가 나오면 SNS로 한번 올리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굳이 몇십억을 참가비를 내고 거기에 가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 차 한번 보여주려고 또 뭐 누군가를 써서 돈을 막 쓰고 그런 걸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가고 그래도 모터쇼에 가면은 굉장히 이쁜 그건 이제 차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이쁜 차들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징을 좀 봤더니 뭐냐면 네. 이제 산업하고 소비자 시장을 분리하는구나.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시장에 가면 사실은 자동차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 관계자들 네. 컨퍼런스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는 그냥 도심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넨 중앙역 앞에 내리면 새 차가 전시돼 있고 네. 사람들이 맞아요. 많은 플라츠 광장에 가면 네. 차가 또 전시돼 있고 그러니까 그건 공짜로 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이제 모빌리티 쇼 이렇게 바꾼 거죠. 한 4, 5년 전부터 그러니까 뭐 자동차 신차를 갑자기 IT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모터쇼는 또 다른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건데 직접 다녀오신 거죠? 어디 좀 가다가 잠깐 들렀던 거예요. 잠깐 들렸어요. 영국을 가야 되는데 네. 어차피 어떻게 해야 그 잠깐 도시에 직항이 들리는데. 없어서 잠깐 들러서 보고 가자. 직접 이렇게 된 거죠. 들어가셔서 보신 건 맞고요. 그럼요. 네.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이제 분위기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IT 쇼에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흥미로운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데. 네. 보통 이제 모터쇼란 또 모빌리티 쇼가 열리면 그 나라의 가장 큰 제조사나 그 나라 브랜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렇죠. 아침 뭐 8시에 딱 발표한다든가. 이번에 첫 번째 발표하는 회사가 LG전자예요. 오, 그래요? LG전자가 돈 주고 그 시간을 산 겁니다. 띠를. 그렇죠. 와. 그 시간에 컨퍼런스 시간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표를 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지금 네. 보이실 건데 LG전자가? 네, 거기 조조한 사장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거 하나 보여주세요. 앞에 거. 앞에 거. 네, 요게 이제 LG전자가 들고 나온 개념이에요. 네. 사람들이 보통 집에 머물고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사무공간이잖아요. 여기 있고 집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건 자동차다. 이동하는 수단. 그래서 그 자동차를 가지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저거를 아마도 이제 내년 CES에 이제 공개하려고 지금 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LG전자가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빌리티를 강조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상상이니까 자동차 모빌리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만드는 상황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조조한 사장이 얘기한 게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공간을 연결해 주는 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동 수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동 수단을 가장 흔하게 인식하는 게 네 바퀴가 달린 자동차란 말이에요. 근데 LG 전체의 그룹에서 이 전자나 여러 계열사들이 자동차 쪽에 엄청나게 많은 서플라이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남의 나라에 네.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퉈서 전시하는 시간에 가장 첫 번째 컨퍼런스 시간을 아무 제품도 전시하지 않고
오로지 프레스 발표만 시간을 샀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빴을 때 하는 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표정이 이게 뭐냐면 아주 큰 관심을 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 중국 기업들이 전시된 차들을 일부 보면 네. 그 차들 중에 그 화웨이 알죠? 네. 허웨이. 네. 그 화웨이 매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다시 말하면 그래. 중국 기업들이 이미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조금씩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거기는 다 전기차 거의 전시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모터쇼라고 하는 것보다 모빌리티 쇼라고 하는 게 모빌리티 더 쇼. 맞는 표현일 그렇죠. 수도 모터라는 있겠다. 거가 이제 전기 모터도 있고 네. 보통은 이제 엔진을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움직이는 이동 맞아요. 수단의 집합체들. 네. 이렇게. 근데 LG가 자동차 만든다고 네.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자동차를 만든다기보다 전장 사업을 필두로 한 움직이는 IT 그게 기기를 만드는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이제 잘 갖다 붙인다. 어차피 그냥 자동차 얘기 하러 나온 김에 네. 네.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일본에서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를 팔잖아요. 네. 그 중국의 BYD보다 먼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BYD의 판매 대수가 더 많아요. 일본에서? 네. 왜 그래요? 일본은 원래 우리나라 차 안 사잖아요. 그리고 그럼 일본이 중국 차를 삽니다. 중국 차도 안 사. 하긴 중국 차도 안 사는구나. 왜 그래요? 그 재밌죠? 네. 그게 재밌지는 않고 조금 아니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만들던 자동차 회사가 내연기관에서 시프트 패러다임을 해서 네. 전기차로 전환할 때는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하나 추가한 거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네. 처음부터 전기차로 시작한 회사는 이건 그냥 좀 다른 거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도 그런 케이스에 포함돼요. 그랬죠, 맞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이제 그 유럽의 이번에 미넨 모빌리티 쇼도 보면 벤츠나 BMW나 이런 회사들이 내놓은 전기차들은 그냥 내연기관을 잘 만들던 벤츠나 포르쉐가 내놓은 연장선의 전기차라는 인식이 강한 거고. 네.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이제 전기차만 가지고 막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지? 어.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진 새로운 전기차 이렇게 인식하던 경향이 조금씩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 비아디 차 보면 진짜 약간 이건 완전히 이제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이다라는 느낌이 진짜 들던가요? 이제 그렇게 인식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어. 제가 그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오늘 재밌는 네. 얘기 많이 하시네. 이게 뭐냐면 네. 기아 자동차가 니로 플러스에다가 중국계 3원계 배터리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때 CAT 거를 받았다고 국내에서 여론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기아가 중국 배터리를 쓰냐? 근데 그거는 3원계였단 말이에요. LFP가 아니고. 네. 그런데 우리는 테슬라 메이드 인 차이나 LFP 배터리 차종이 수입돼 가지고 판매가 될 때 2만 명, 3만 명이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기 중국산 썼거든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테슬라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좀 다른 식으로 네.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이번에 미네 모빌리티 쇼는 독일이 주도한 쇼라기보다는 중국이 공격한 쇼예요. 아. 중국이 유럽 시장을 공격한 쇼. 쇼. 네. 사진 몇 개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좀 보여주세요 그냥 쭉쭉. 이건 오펠인 거고 네. 중국 기업들은 몇 개 좀 보죠. 오펠 차 다 다음 거. 썼는데. 아니 다음 거. 기사들도 보면 어? 중국밖에 안 보였다고 여기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더라고요. 하시는 여기서? 거예요? 요거 미안해 몰랐어요. 또 그걸 화살표로 요걸로 하실까요? 뭘로요? 아 그래요? 돼요? 안 되나?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되는군요. 네, 위아래로. 요거 이제 요요 프로라고 요거 작은 전기차예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이탈리아에 3D 프린터로 자동차 만들겠다 하는 그 기업하고 이제 홍콩 기업하고 합작해 가서 만든 거고. 홍콩하고. 네, 근데 이제 생산을 중국에서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배터리 교체식이에요. 배터리를 이제 팩만 바꿔서 쓰자. 바꿔요? 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저 뒤에 글자 보이죠? Don't Stop Swap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수압을 멈추지 마라. 계속 교환해서 써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연하 햅틱, 롤리팝 이런 것처럼 배터리 갈아 끼고. 지금 이렇게 저기 진짜 뒤에 옛날에. 팩이 3개 들어있잖아요. 네. 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바꿔도 되고 3개를 다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배터리는 소모품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뭐하러 구매하니 그냥 필요할 때 잠깐 돈 내고 쓰면 되지. 네. 이거를 좋아하는 곳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죠. 음.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바스 서비스라고 바스? 배터리에서 서비스, 아. 배터리도 서비스로서의 개념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수압 방식을 상당히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넘겨보면요. 요건 이제 르노 라팔이죠. 라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 하이브리드로. 네. 그다음에 르노, 다음 요게 이제 세닉인데 요게 세닉. 상당히 이제 재밌는 차입니다. 네. 저것도 르노 거예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왜 안 들어오냐 이런 요청이 좀 있는 건데 이제 전기차거든요.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요? 유럽 내에서만 팔겠다고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현대차가 차를 내놓으면 국내 시장에 먼저 팔잖아요. 아. 저기도 유럽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큰다고 보는 거죠. 먼저 제가 팔겠다. 이제 전기차 시장을 크게 글로벌에 지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네. 보통 한 5개 지역으로 나눠요. 중국 하나, 그다음에 인도 하나, 네.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하나, 네. 북미 남이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유럽 대륙 하나,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일단 유럽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유럽에 열심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아, 그 미국 안 되니까 유럽에 진심으로 그냥 거기다가 때려 박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지금 림모터스예요. 림모터스는 2015년 항저우에서 설립된 전기차 기업인데 린 모터스. LEP, 예. 근데 이 창업자가 누구냐면 창업자가 자동차 출신이 아니에요. 오. 창업자가 AI 칩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 네. 그래서 그 AI 칩 만들던 주장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장민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해서 지금 실제로 제품화 시킨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지금 전기차를 전기차로 잘 안 봐요. 네. 하나의 IT 기기. 하드웨어만 자동차 모양으로 그렇죠.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전기차 창업하는 사람이 전기차 자동차 출신이어야 돼 이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칩 만들던 사람도 전기차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레즈라는 차인데 세레즈 5라는 차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세레즈 낯설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충칭에 가면 소콘 그룹이라고 있어요. 소콘 그룹. 소콘 그룹. 네, 충칭 소콘인데 원래는 그 오토바이하고 자동차 서스펜션 네. 그거 만들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게 SF 모터스예요. 그 SF 모터스의 고문이 누구냐면 마틴 에버하더라고 테슬라 창업자예요. 오. 2003년도에.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의 창업자가 아닙니다. 테슬라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고 네네. 네, 이제 이런 건데 실제로 그 마틴 에버하드가 미국에 이 회사가 그래서 중국에서 화웨이 매장에서 파는 걸로 유명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가 전기차는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 요건 이제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 오. 918? 미션 X라는 이제 전기차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거는 뭐냐면 내연기관을 만들던 포르쉐가 멋진 차를 만들었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수님, 근데 비아디는 언제 나와요? 비아디는 제가 사진 안 넣어놨는데요. 왜냐면 그건 얘기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BYD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긴 하지만 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 포인트 알겠습니다. BYD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프라이데이라는 차예요. 근데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원래는 여기 전시하는데 한 10%에서 15% 차지하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압도해서 차원이 아예 달랐다.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밖으로 나간 차까지 포함하면. 오케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봤었던 중국은 물론 물량 공세랑 뭐 진심으로 이렇게 때려 박는 것도 또 잘하는 나라지만 네. 이렇게 설레발 쳤다가 또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어. 그럼 요렇게
유럽으로 막 많은 자동차들이 저렇게 막 간다고 하면 실제로 유럽에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이죠. 가격.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유럽 사람이 다 잘 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우리보다 낮은 것도 많아요. 네. 거기도 결국은 국가별로 전기차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려면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유럽에서 판매될 때 비슷한 동급의 가격보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 싸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두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가 아직도 비싸잖아요. 네.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바꿨던 거지. 근데 보조금은 계속 줄 수밖에 줄일 없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싼 전기차가 나와야 되는데 싼 쪽으로 하면 당연히 이제 중국이 경쟁력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한 회사가 우리가 현대차를 예를 들면 네. 제네시스 G90 리무진도 있고 네. 저기 캐스퍼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전기차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엔드 유저 쪽으로 가면. 네.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터리도 NCM 좋은 거 쓰다가 네. 제일 저가는 LFP 저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쓰겠어요? 근데 그 얘기 하면 결국 돌고 돌아서 배터리 얘기 해야 되는 거니까. 네. LFP 배터리가 결국엔 이제 재활용하는 데나 뭐 이런 데 있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100%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활용하는데 돈이 더 드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추출해가지고 파는데 돈이 안 되는 거죠.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100원이 추출할 때 들어간다면 네. 여기서 인산철에서 빼가지고 파는 거는 100원 넣는데 뭐 80원 되는 거니까 20원 손해인 거고 NCM에서 빼면 이거는 130원에 파는 거니까 30원 이익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얘의 빼는 비용을 낮춰주든가 아니면 얘의 가치를 높여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자꾸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이 소재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국은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오케이. 근데 잠깐 드는 생각이 네. 이제 중국이 되게 화두가 되고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없던 게 새로 이렇게 들어오고 중국이 이제 저가로도 많이 하고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은 건지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올라와서 네. 정말 유럽 자동차 업체랑 이제는 붙을 정도의 질적인 성장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 전기 승용차가 없으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못해서 이제 그런 건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고 해서 중국하고 합작해가지고 내연기관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생산 기술 노하우가 똑같이 축적되는 거예요. 네. 숙련 조립도, 뭐 조립자들의 그렇죠. 숙련도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네들이 만든 새로운 독립 공장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숙련도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공장은 대부분 다 자동화로 통일이 돼 있어요. 네. 과거처럼 여기가 설비 잘 만들고 이게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설비를 보면 현대차 유럽이나 미국에 쓰는 설비하고 비슷해요. 대부분 로봇 공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기능성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옵션 갖고 평가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히 들어가 있는 뭐 자율주행 뭐 레벨 2 이 정도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질적인 수준으로도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죠. 그러다 평가를 보니까 해주신 이제 거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을 가지고 무기로 유럽을 들어가니 네. 유럽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어라? 없죠. 아 이거 의외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만 중국을 무시하는 건가? 근데 다- 괜찮아요. 중국도 무시해요.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한국 시장에 관심 없는 했더니 한국 시장 얼마나 크다고 뭐 관심 가져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놈들이. 오 그래요. 아니 그리고 1년에 2,700만 대 판매하는 나라고 우리 1년에 185만 대 하는 나라인데. 그럼 저는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볼게요. 네.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전의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핵심이었고 엔진 네.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새로운 자동차 업계가 그러니까 업계래. 기업이 들어오는데 진입장벽이 높았던 높죠. 거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 지금 뭐 AI 칩 만들던 뭐 대표가 와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사실은 그냥 모터만 굴리면 아무나 차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럼 과연 경쟁력은 뭘까? 라는 생각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자율주행을 딱
다른 뭐 우리 기업이나 아니면 테슬라보다 더 잘할 수 있나? 중국 자율주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반도체도 못 만드는데 막 반도체 막 AI 상하이 어떻게 돌아다닌다면서요? 근데. 상하이 뭐 선전 돌아다니고 아니에요? 있어요. 네.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지능형. 그렇죠. 고도의 레벨 지능형 5 쪽. 칩이 들어가서 걔들이 계산도 빨리 해주고 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앞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니 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앞서 가지고 자율주행이 진짜 될 거냐 안 될 거냐부터 네. 어려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상용화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그 다음날 사고 난 거 아시죠? 그래요? 네. 자율주행을 로보택시 운영을 상용화하고 그 다음날 사고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사거리에서 GM의 크루즈 차량이 가고 있는데 얘는 분명하게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쪽에서 소방차가 소리를 내면서 옵니다. 근데 인간 운전자들은 다 섰어요. 소리 듣고. 네. 근데 얘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하고 이제 추돌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이 무언가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의 통화량이 폭주하거나 그러면 조금 지치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때 이 못 받아가지고 마탱이가 가는군요. 서버리는 거죠. 판단을 못하면. 그래서 그거를 가서 견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고민한 게 야 이거 다시 막아야 되니? 그래서 공공기관은 반대. 그다음에 장애인 소비자 단체들은 환영. 그래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데 다시 막을 가능성도 꽤 높아요. 얘기 나온 김에 이건 좀 다른 얘기가 하는데 이렇게 사고 나면 책임 소재를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아파요. 운전자예요, 자동차예요, 안 그러면 자율주행 업체예요. 3부터는 기업. 이게 머리가 아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로 청구가 돼가지고 이제 피해는 보상을 해줬는데 이제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그러게.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제조사가 택시 사업을 한 거니까 네. 이제 크루즈라는 회사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는데 나중에 크루즈가 직접 하지 않고 3%가 택시 사업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 사다가. 그랬을 때 그러면 3%가 책임질 거냐. 아니면 나한테 차를 판 현대자동차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정리가 되면서 차차 세틀돼야 되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네. 결국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AI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선점하는 기업이 무조건 이긴다. 그게 이제 그 미래가 네. 언제냐는 언제 거죠. 오느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기 미래냐, 장기 미래냐, 아주 루비콘강 건너 있는 저 대동강 넘어 있는 미래냐. 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아직. 네, 네. 근데 많은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하신 분들은 2030년이면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택도 없어. 택도 없다. 이건 35년, 40년이 가도 쉽지 않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헌법까지가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2050년, 60년대도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는 뭡니까? 중국이 유럽의 진심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차들을 유럽에 많이 물량적으로 때려넣고 있다. 전기차 그렇죠? 위주로, 네. 네, 전기차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로 크려고 그래요. 더 이상 중국 내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동차 수출 많이 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데 네. 그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내연기관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판매가 될 수 있는 지역, 네.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 나는 친환경을 내가 솔선수범해야지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 네. 그런 나라,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몰려 있는 곳.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유럽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안 되니까 네.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반대편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먼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당장의 뭐 3년, 4년의 미래를 봤을 때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동감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래요? 요즘에 보면 그 아까 우리 그 박근영 부장님과도 네. 얘기했던 게 로이터에서 내연기관 규제 완화 가능성 조금씩 얘기된다라는 것도 있고 유럽에서도 뭐 2030년 이후로는 아예 그냥 내연기관 안 팔 것처럼 얘기하더니 요즘에는 이거 좀 유연하게 가야 된다 좀 뉘앙스는 바뀌고 있거든요. 잘 안 되지. 단기적으로는 이거 그러면 약간 변화를 줘야 됩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는 그거를 보통 이렇게 자동차에서는 얘기를 해요. 내연기관의 끊임없는 저항이라고. 네. 어떤 산업이든지 저항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지금까지 150년 동안 내연기관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얘가 저항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느 아침에 눈 떠봤더니 전기차 세상으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다만 속도가 얼마나 빨리 전환될 것이냐를 가지고 네. 이제 저항과 밀고 나가는 쪽이 이제 싸우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속 미디어에서 폭우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보이고 네.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의 이슈가 노출이 되면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바뀐 것과 동시에 전기차의 전환 속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의 저항은 지금 당장의 생계. 야,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석탄 떼 가지고 만든 전기보다 훨씬 비싸지 않냐? 너 돈 내 그러면. 근데 그거를 부과하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고 사람들이 내 아이나 내 미래의 후대에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환경 의식이 생기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환경 빼고 그냥 비즈니스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전기 이 얘기 항상 해가지고 항상 욕 먹는데 아직도 답을 못 찾아서 전기차의 절대 장점은 뭐예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환경 빼고 환경 빼고 첫 번째는 부품 수가 적죠.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요? 네. 조용하잖아요. 내연기관차도 요즘 조용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내연기관차 타면서 맨날 그 시승 많이 해보셨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정숙성, MVH 이런 얘기 엄청 하잖아요. 노이즈 바브레이션 하신이 쓰는 거. 전기차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정숙성은 결국 승차감으로 연결되는 건데 승차감은 내연기관차 정숙성하고 승차감은 좀 다른 개념이죠. 뭐 승차감 중에서도 정숙성의 하나의 요인으로 또 들어있는 거기도 한데 결국은 뭐 그 정숙하다고 하더라도 승차감 측면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가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일단은 배터리가 너무 무겁고 거기에 따른 서스펜션 자체도 내연기관차는 달 수 있는데 전기차는 못하는 측면이 있고 회생제동도 레벨이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미미해서 사실은 전기차 멀미 나가지고 옆자리나 뒤에는 안 타고 싶다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전기차는 가장 매력적으로 지금까지 점유율로 올라온 건 뭐냐? 자율주행 그리고 트렌디함 두 가지로 올라왔는데 이미 그거 보고 살 사람들은 다 샀다 이거죠. 아니야. 자율주행하고 트렌디로 올라온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경제성으로 올라온 거예요. 경제성 네? 무슨 얘기냐면 전력 충전 비용이 휘발유 사용 비용보다 절대적으로 낮아요. 전기 자동차를 타는 사람,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차를 타는 사람일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요. 평균적으로 하이브리드 타는 사람이 일반 가솔린 타는 사람보다 주행거리가 많습니다. 전기차는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한 달에 2,000km 타는데 보통 휘발유 차 타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0km 타거든요. 전기차 2,000km 평균 탑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봤더니 한 달에 1,000km 타는 사람보다 월등히 적은 거예요. 이 장점으로 전기차는 보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 플러스 유지비인데 지금은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걸 뒤엎는데 나중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이 두 장점만으로도 좀 그래도 뭐 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진도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좋은 얘기야.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타다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를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있어요. 많죠. 근데 이미 전기차를 선택한 사람이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만족도 때문에. 네. 이거는 근데 자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 시대적으로 보니까 지금 5분 남았거든요. 빨리 해줘, 빨리 한국 해줘. 기업 얘기 좀 하고 그만 놔드릴게요. 마무리를 조금 더 시간 해보도록 있으세요? 할게요. 저요? 네. 조금만 더. 와, 도와주세요. 3, 4분 정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이번에 IAA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참석을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LG는 기조연설하고 현대 모비스가 부스를 열었잖아요. 네, 모비스. 그래서 뭔가 전장 부품 쪽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의미 부여를 한다면 교수님께서는 좀 의미 어떻게 부여는 간단하죠. 네. 모비스는 서플라이어예요. 현대기아는 완성차를 만드는 그렇죠. 제조업체고.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자동차가 판매가 되는 소비 시장을 보는 거고 네. 모비스는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구매자니까 네. 그 시장을 보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모비스가 가서 전시했던 건 이제 EV9을 딱 전시해 놓고 요 안에 들어가는 몇 가지 구성품들은 다 저희가 만듭니다. 그러니 폭스바겐 구매자여
나 좀 만납시다. 또는 뭐 벤츠 구매자야, 나 좀 만납시다. 이제 그렇게 온 거고요. 그 작업하러. 근데 그게 모비스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똑같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전기 모터 전문 기업, 그다음에 배터리 셀 기업, 네. CATL 포함해서 EV, 그다음에 심지어는 리사이클링 기업까지 중국은 통째로 와서 자 여기 소재부터 여기 전기차까지 필요한 거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제 경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저 기사 보니까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비아디랑 계속 접촉을 했는데 무슨 비공개 부스에서도 만날 정도로 뭐 얘기가 계속 이어졌다고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는 진짜 이제 뭐 중국 업체랑 손잡고 이렇게 더 뭐 전기차 쪽으로 계속 먹거리를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BYD는 쌍용 자동차도 나중에 배터리 셀을 저 BYD 거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그냥 소비자가 이 차의 가격과 적정한 상품성을 좋아할 것이냐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셀을 중국 거를 쓰느냐 한국 거를 쓰느냐 그거는 그 제조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이. 네. 우리는 맨날 전기차 얘기하면 배터리 얘기하잖아요. 그 배터리를 소비자의 시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아, 네?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기업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는 제품을 선택하는 거고. 근데 워낙 주식을 배터리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들이 왜 LFP와 NCM을 선택을 해? 소비자가 왜 선택을 해? 우리가 적정하게 선택해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내주면 되는 거지. 그 제품을 가지고 선택하세요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든지 중국 기업들이나 반대로 또 오비스 입장에서도 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참석하기보다 뭐 전장이랄지. 그렇죠. 네. 이번에 SK온 회장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플라이어들은 관심이 있죠. 무조건 완성차 회사를 잡아서 거기다가 뭔가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니까 중요한 거죠. 대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의 이 소비품, 완성품은 다 어디로 갔다고? 다 도시로 나가버렸다고. 사람들 많은 데로 역광장, 저기 백화점 앞에 네.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10년 만에 테슬라가 IAEA에 복귀했다고 뭐 그 기사도 있던데 이거는 뭐 의미 부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유럽에도 테슬라가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 독일에 또 공장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왔다고 봐야죠. 유럽 사람들이 테슬라 모르겠습니까? 네. 테슬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아니 지금으로서 이제 완성차랑 서플라이 쪽이랑 이렇게 딱 구분져서 설명을 하실래? 네. 테슬라 쪽도 뭔가 의미 부여를 더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테슬라는 그래서 여쭤본 거고. 독자적으로 가요. 거기는. 오케이. 어떻게? 43분. 이제 남은 기간은 명앵커님께서 앞으로 전기차에 보급하는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나대면 안 되겠어요. 뭐 하는 거 지금? 아니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훌륭한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 열광했던 게 FSD. 와 자동차가 혼자 맞아요. 목적지를 간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망치를 든 목수의 눈에는 몸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그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드밴스드한 첨단 기기 그 관점으로 보니까 테슬라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를 그냥 이것도 바퀴 4개 달린 그냥 똑같은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야 이게 용접 이게 뭐니? 그렇죠. 야, 조리고 개판이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트렌디함으로 살아남는다는 게 테슬라 거기 카페 가보면 네이버 네. 카페에 이렇게 단차 이렇게 있잖아요. 막 뭐가 이렇게 뭐 휘고 뜨고 막 이런 거. 테슬라 정품 맞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테슬라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와 뭐 인간적이다. 막 이런 얘기 많아. 그게 이제 브랜드가 이기는 거예요. 브랜드가 그러니까요. 제품의 품질 문제까지 그러니까 애플 사실 아이폰도 처음에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갤럭시가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아이폰이 갬성과 그런 걸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매니아층 확보하면서 성능까지 아예 압도적으로 그냥 질러버렸죠. 앞질러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아이폰 전성 시대가 와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간에. 추격하는 그러니까 테슬라를 잡아야 되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하던 그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저거라고 별도로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자, 우리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내야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전기차 얘기만 계속 나오면 요게 자꾸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심층 인터뷰 국민대학교 권용주 교수님은 빨리 가셔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다음번에 저희가 시간 넉넉하게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